저는 결코 나쁜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5억 전세금을 내주면서도 고작 예단 5천만 원을 요구했을 뿐인데 말이죠. 어머님, 요즘 시대에 예단이 어딨어요? 이미 예단 없이 하기로 했잖아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마운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욕심쟁이 시어머니라는 소리만 들었죠. 과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주부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답답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 아들 민준이는 올해 32살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죠. 작년에 회사 후배와 연애를 시작해서 올해 결혼하기로 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진이는 30살인데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마포구 쪽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는데 전세금이 무려 5억이나 되는 거예요. 민준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결혼만은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평생 아끼고 아껴온 돈이 있었거든요. 적금도 부었고 보험도 해약하고 해서 겨우 5억을 마련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전세금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민준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요.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에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못 잊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는 서울 시내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했어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갔죠. 평생에 한 번뿐일 아들 결혼인데 체면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부모님은 정말 점잖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시고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네요. 민준 군도 참 성실하고 착한 것 같아요. 이런 인사말들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수진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단 없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도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벌써 예단 얘기를 합의했다는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글쎄요. 아이들이 정한 일이니까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수진이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예단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그런 구시대적인 관습은 없애자고 하고 구시대적인 관습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예단이 구시대적인 관습이라면 저희 세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그런데 전세금이 만만치 않던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했죠. 제가 마련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요즘 부모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식들 집까지 마련해줘야 하고 왜인지 그 말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제가 오지랖을 부리는 것처럼 말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수진이가 제게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전세집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예단은 말씀드렸듯이 하지 않는 거 괜찮으시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주면서도 오히려 예단까지 없애자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면서 예단 얘기만 나오면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민준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5억을 내주는데 그 정도면 예단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벌써 예단 없이 하기로 했잖아요. 수진이도 부담스러워하고.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5억 받아가면서 고작 5천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그럼 고모 삼촌한테 옷 한 벌씩은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엄마가 다 해야 하는 거니? 수진이는 결혼에 지 돈 한 푼 안 쓰겠다는 거니?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 주고 며느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더욱 속상했습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를 사겠다고 했나요? 그저 전세금도 내주는데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예단을 받으면 친지들에게 인사치레 할 것도 장만하고 이것저것 결혼에 필요한 것들에 그 돈이 다 들어갈 텐데 어디 내가 돈 꽁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후 민준이가 수진이와 상의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예단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결혼식 비용을 좀 줄여서 엄마한테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결혼식을 볼품없이 치르자는 말이야? 나는 예단 문제를 말하는 거야. 엄마, 왜 자꾸 예단에만 매달리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러우면 5억도 부담스럽다고 하지 그래?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는 제가 돈으로 며느리를 압박한다고 했고 저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때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이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단 문제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대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한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5천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예단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보통 1천만 원 정도거든요. 예단 금액이 너무 높으면 서로 조율할 수는 있지만 수진이의 태도가 기분 나빴어요. 나와 돈을 갖고 흥정하는 기분이랄까요. 수진아, 나는 너희를 위해 5억을 내주는데 5천만 원이 그렇게 과해? 하지만 그 집은 민준 오빠 명의잖아요. 어차피 그건 어머님이 민준 오빠 편하게 해주려고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준이를 위한 거지 며느리랑은 상관없다는 말같이 들렸어요. 수진아,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단도 안 주려고 하는 거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5억은 당연하게 받아놓고 5천만 원은 과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수진이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5억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민준 오빠가 어머님께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래, 내가 바보처럼 내준 거지. 그럼 이제 와서 예단은 왜 안 줘? 예단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진심이 궁금해요. 진심이 궁금하다고요? 평생 모은 돈 5억을 내주는데 진심이 의심스럽다는 건가요? 결국 그 자리에서 크게 다퉜어요. 수진이는 울면서 나가버렸고 저도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민준이와 수진이 쪽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민준이에게 전화했죠. 민준아, 엄마가 너무했나?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연락도 안 하면 어떡해? 엄마,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본다고 하네요.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준이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예단을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래? 잘 됐구나. 갑자기 예단비를 보내겠다니 그것도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래도 내 입장을 좀 이해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났어요. 결혼 준비도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고 수진이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후에 터졌어요. 민준이가 은행 일로 외출했을 때 수진이가 혼자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런데 넌 회사는? 오늘 반찬 했어요. 함께 청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민준 오빠가 정말 착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파가면서 예단 준비하느라 고생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마이너스 통장? 수진이도 제 반응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모르셨어요? 민준 오빠가 마이너스 통장 파서 5천만 원 준비했는데. 뭐?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그 화는 단순히 민준이가 저를 속였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어? 일주일 전쯤부터요. 어머님이 예단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걸 보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5억을 내준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가 빚 없이 깨끗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예단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판다고요? 그럼 결국 전세금도 제가 내주고 예단도 민준이가 빚을 내서 준비하는 셈이잖아요. 수진이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결혼하는 거네요. 더구나 수진이 부모님은 저보다 더 여유 있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화가 났어요.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따져 물었어요. 민준아, 너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엄마, 무슨 소리세요? 마이너스 통장 파서 예단 줬다며? 민준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걸 어떻게? 수진이가 실수로 말했어. 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내가 언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 나는 당연한 걸 요구한 거였는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이라고? 나를 속이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 민준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5억을 내준다고 했는지 생각해봐. 너희가 빚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라고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예단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파? 그럼 결국 전세금도 내가 내주고 예단도 내가 빚내서 주는 거네?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그럼 수진이는 뭘 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하는 거야? 집도 4명이고 예단도 내가 준비하고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내는데 수진이는 도대체 뭘 하는 건데?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한쪽에서만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맞나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각자 준비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세금도 반반씩 내거나 아니면 예단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민준아, 너는 지금 빚까지 내가면서 수진이 비 맞춰주고 있는 거야. 그게 정말 올바른 결혼 준비라고 생각해? 하지만 수진이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뭘 했어? 전세금도 내가 내주고 예단도 너가 빚내서 주는데 수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심지어 고마운 소리도 제대로 못 들어봤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민준이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민준아,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 5천만 원을 몇 년 동안 갚아야 할지 계산해봤어? 내가 5억을 내준 이유가 너희가 빚 없이 시작하라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또 빚을 지면 어떡해? 엄마, 천천히 갚으면 되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그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데? 그럼 수진이한테 받을 예단비로 내가 몇 년 동안 이자를 낼 거야?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마 이자 계산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나 봐요. 내가 왜 화나는지 알겠어? 수진이를 위해서 내가 빚까지 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런데 수진이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말로만 고맙다고 하잖아.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진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전세금 5억도 예단 5천만 원도 모두 받을 건 받으면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결혼이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그럼 남자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게 평등한 거야? 그게 아니라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가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 뭘 했어? 전세금은 내가 내주고
예단은 내가 빚내서 준비하고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대부분 낼 텐데 수진이는 정말 뭘 했어? 민준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수진이가 한 게 없었거든요. 내가 화내는 이유를 이해해? 내가 빚까지 내가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속상한 거야. 내가 5억을 내준 이유가 뭐였는데? 너희가 깨끗하게 시작하라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또 빚을 지면 어떡해? 그때부터 민준이와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됐어요. 결국 또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민준아, 너는 결국 수진이 편을 든 거구나. 엄마보다는 여자가 더 중요하고. 엄마, 편을 든 게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하려고. 모두가 편하게? 나만 빼고 모두가 편하게 한 거지? 수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결혼하고 너는 빚까지 져가면서 수진이 기분 맞춰주고 그럼 나는 뭐야? 5억 내주는 ATM기야?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5억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저를 속이고 빚까지 내가면서 며느리 편을 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럼 5억도 내가 알아서 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수진이가 그렇게 좋으면 수진이랑 둘이서 모든 걸 해결해.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준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진이도 미안해서인지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수진이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민준이가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민준 씨가 대출까지 받을 줄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긴요. 처음부터 예단 없이 하자고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고집하셔서 고집이라고요? 5억을 내주는데 5천만 원 예단이 고집이에요? 그럼 수진이는 이번 결혼에서 뭘 했나요? 전세금도 제가 내주고 예단도 민준이가 빚내서 준비하는데 수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끼어드셨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결혼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한쪽에서는 5억의 예단까지 다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정상인가요? 저희 딸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전세금은 제가 내주겠다고 했고 예단은 민준이가 빚내서 준비했는데 수진이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수진이 부모님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생각해보니 수진이가 결혼 준비해서 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민준이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파가면서 예단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5억을 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빚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라고 한 건데 이제 와서 예단 때문에 또 빚을 지면 어떡하나요? 수진이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건 저희도 몰랐던 일입니다. 몰랐다고요? 수진이가 예단을 준다 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안 물어봤나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민준이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수진이는 그 돈이 민준이가 빚내서 마련한 돈이라는 걸 알고도 그냥 받았잖아요. 미안하다거나 부담스럽다는 말은 안 하고 고맙다고만 했다면서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이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님, 저희 딸이 그런 뜻이었던 건 아닐 텐데. 뜻이 어쨌든 결과는 같잖아요. 민준이는 어머니한테는 거짓말하고 자신은 빚까지 져가면서 수진이 비위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수진이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수진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딸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냐고요? 글쎄요. 전세집도 공짜로 얻고 예단도 공짜로 받고 결혼식 비용도 신랑 쪽에서 다 내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어머님, 사실이잖아요. 수진이가 이번 결혼에서 자기 돈으로 준비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혼수도 제대로 준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수진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 딸을 너무 모욕하시는 것 같네요. 모욕이라고요?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모욕인가요? 사실이라니요? 그럼 거짓말인가요? 전세금 5억 제가 안 낸다고 했나요? 예단 5천만 원 민준이가 빚내서 안 준비했나요?
저희가 언제 결혼식 비용 우리 쪽에서 안 낸다고 했나요? 하지만 그 말에 수진이 부모님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수진이를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워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니요? 5억이라는 큰 돈을 받으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단 얘기만 나오면 구시대적이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준이가 빚내서 준비한 예단은 고맙게 받고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딸도 나름대로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한다고요? 언제요? 제가 5억 내준다고 했을 때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민준 오빠가 어머님께 부탁드린 거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마치 자기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뜻이 어쨌든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예단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구시대적이라면서 거부하다가 민준이가 빚내서 주니까 고맙게 받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수진이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5억 전세금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큰 돈을 받으면 우리 딸이 눈치 보며 살게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거절하시지 왜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수진이 부모님이 전세금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왜 제 돈은 받으면서 예단만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전세금과 예단은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돈인데 5억은 부담 안 되고 5천만 원은 부담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결국 이 자리에서도 평행선을 달렸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제가 돈으로 며느리를 평가한다고 하셨고, 저는 수진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마지막에 수진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딸이 어머님과 살기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벌써 이렇게 되는데 결혼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그럼 결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저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저도 이런 며느리는 원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하려는 며느리는 저도 싫어요. 그렇게 결국 파국으로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민준이가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이제 정말로 결혼이 틀어질 것 같아요. 틀어지면 어때? 나는 그런 집안과 사돈되기 싫어.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민준이도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진이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민준이가 먼저 항복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헤어진다고? 네. 어차피 이런 상태로는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원한 건 이런 결과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틀어졌잖아요. 그렇게 민준이와 수진이는 결국 헤어졌어요. 결혼식도 취소되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억울했거든요. 5억이라는 큰 돈을 기꺼이 내주겠다고 하면서도 고마운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어보고 오히려 돈으로 며느리를 산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말이에요. 특히 민준이가 저를 속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파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속상했어요. 제가 5억을 내준 이유가 뭐였는데요? 민준이가 빚 없이 깨끗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고 한 건데 이제 와서 예단 때문에 또 빚을 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수진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전세금도 예단도 모든 걸 받기만 하면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안 하고서도 민준이는 수진이만 맞춰주고 살 것 같아서 걱정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로 잘못한 걸까요? 요즘은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그 생각만 해요.
혹시 제가 너무 구세대적인 사고를 가진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해요. 예단이라는 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둥바둥 아들을 위해 제가 진 모든 것을 주는 건데 오히려 더 윤택해 보이는 사돈집은 자기들 일속만 챙기는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며 모욕을 주다니요. 5억을 내주면서도 그 정도의 예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민준이는 요즘도 혼자 지내고 있어요. 요즘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권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일로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제가 아들의 행복을 망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과연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예단이 정말로 구시대적인 관습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켜야 할 예의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도 수진이네 가족도 모두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느라 정작 중요한 건 놓쳤던 것 같아요. 특히 민준이가 저를 속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파서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 아이 나름대로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한 일이었겠지만 결국 더 큰 불신만 낳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부터 예단이 목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되는 아이가 저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기를 바랐던 것뿐인데 어느새 돈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예단을 구식이라고 하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예의였거든요. 서로의 가치관이 달랐던 건데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예단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가정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일인데 처음부터 마음의 벽을 쌓고 시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댓글로 조언해 주시거나 비슷한 경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